그래서 우리가 이 2교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하드웨어를 구성을 해보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스마트 온실을 만들기 위한 회로 같은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방법과 여기서 사용하는 센서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교시는 이 스마트 온실과 이 아두이노와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이 제4차 산업혁명과 이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농업에 뭔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어떤 융합과 어떤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병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첨단 윤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온실, 축사, 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데, 스마트폼이나 어떤 정밀 농업 기계, 그래서 로봇 기술이나 인공지능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사람이 어떤 농약을 살포했는데, 농약 같은 경우에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폐에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 어떤 이 건강에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주기적으로 이 농약을 또 살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인구가 그 농업의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넓은 경작지를 일단은 갖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농약을 비행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곳에다가 우리가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살포하는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 트랙터라던가 우리가 자동 수확기라던가 이런 어떤 지능형 농기구 및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걸 상용화해서 어떤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력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나 어떤 정보 시스템, 로봇,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최적의 어떤 생산 의사결정이라든가 어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목 정보라든가 기상 정보, 어떤 농기계 투입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획득해서 보다 정밀한 제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농기구 같은 거를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쓰거나 마을 단위로 써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농기구를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면 어떤 구입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농업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 수가 있겠죠. 대신에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을 예약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게끔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마을에서 이거를 또 빌려오게끔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과 우리가 수자원, 그 다음에 화학비료 등의 어떤 고투입 생산 체계를 이용해서 기술 어떤 집약적, 어떤 자원 집약적인 어떤 생산으로 우리가 또 전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어떤 산업혁명을 농업에 대입하게 되면 보다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와 우리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농촌의 어떤 공유 경제 시스템을 확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농기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의 어떤 기술이라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제품들, 그리고 어떤 딸기 같은 걸 키울 때 현재 인기 있는 딸기 품목들 같은 것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농물 자원들, 농업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고추가 흉장이었으니까 올해 전부 다 고추를 심어버리면 오히려 올해 고추가 또 잘 되더라도 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우리가 알게 되면 특정하게 어떤 고추의 품종을 우리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어떤 이런 것들 제약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특성에 맞게 이 관광, 체험, 축제 이런 것들을 맞춤화해서 우리가 농어촌 정보 및 농어촌 자원 공유 등으로 우리가 새로운 농촌 문화를 창출하고요. 소득 모델을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와 무관한 어떤 생산으로 일단은 과잉 생산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소비 패턴 및 이 기후 예측을 통해서 생산 우리가 최적화를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IoT와 ICT,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이 정보 통신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자동화, 인공지능화, 재생산화, 로봇 생산 같은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센서와 이런 것들에다가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우리가 아니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빅데이터 같은 거를 우리가 결합을 해서
우리가 모아진 정보, 센서를 통해서 모아진 정보를 네트워크성에 전송을 하고 얘를 저장을 해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정보, 유용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기술로부터 뭐 예를 들면 현재 그 외부에 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뽑아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강남역에 우리가 어떤 커피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커피 가게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강남역에서 이 20대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강남역의 20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메뉴를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그냥 눈대중으로 한 20대 여자들이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있다고 하면 뭐 일주일 정도 강남역에 앉아가지고 뭐 저기 20대들이 뭐 이 시간에 많이 돌아다니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사 기관을 통해서 실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우리가 이 특정한 위치에 어떤 그 핸드폰을 갖고 가게 되면 기지국에 그 핸드폰에 뭔가가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되는데 특정한 기지국에서 어떤 시간대별로 접속하는 그 인원의 어떤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그 인원이 그러니까 20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많이 접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게를 24시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인원대가 특정한 몰리는 시간대만 가게를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또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메뉴를 또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최적의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거를 뽑아내는 거를 우리가 이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가 이 미국의 뭐 세미오스 이 바이오라고 하는 곳에서 셀룰러 네트워크 그래서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센서나 카메라 아니면 곤충의 페로몬 상자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해충의 양을 우리가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호르몬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그 뭐 이렇게 뭐 해충들이 특정한 어떤 덫에 걸리게끔 한다던가 이런 것들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작물 잎이나 어떤 습기, 어떤 그 토양 수분을 모니터링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관리자한테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스마트 농업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또 우리가 농업에 적용하는 게 일본의 우부라고 하는 후지치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의 발목에다가 어떤 무선 통신 기술을 내장한 만보기를 탑재해 가지고요. 어떤 소의 걸음걸이의 변화, 소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뭐 이렇게 천천히 있거나 아니면 소가 더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더라. 이런 거를 가지고 소의 발정 상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수정의 적기라던가, 그 다음에 소가 움직여야 되는데 뭐 움직이지 않는 경우라 그러면 소가 다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내부적으로 아픈 뭐 이러한 건강 이상의 징조를 탐지해 가지고 조기에 우리가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정 이 발견 100% 확률을 감지해서 소의 번식 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걸음걸이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데이터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만보기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축산 농가에다가 이 보다 양질의 어떤 이 소 육성이라던가 이런 쪽에 또 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 또 녹음을 적용한 게 이 네덜란드의 바로 스파이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파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소의 귀 속에다가 일단 무선 인터넷 센서를 이식해서 이 건강을 체크하고요. 이 고기나 우유에 비롯되는 질병을 예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가 어떤 사료를 섭취하는 정도라든가 행동 패턴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요. 이렇게 모여지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소와 관련된 또 정보들을 또 모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SCRC의 이 보컬 사운드 센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는 이 소의 건강 체온과
시간의 변화의 추이를 분석해서 어떤 건강 이상 여부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뭐 현재는 우리가 이제 축적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이 질병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들을 더 축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 소에다가 뭔가 이렇게 탑재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현재 이러한 어떤 우리가 그 소와 관련해서 또 센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우리가 이 전자부품진흥원 캐티에서는 이 복합생체정보 측정 시스템 같은 거를 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축사 환경 제어 시스템, 그래서 축사에 있는 어떤 소라던가 뭐 돼지라던가 이러한 어떤 건강이나 심박 센서 같은 걸 측정해서 우리가 이 유무선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송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서 모으고 빅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이러한 우리가 이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기술들이 점점 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싱의 IoT 화분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IoT 화분입니다.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화분의 조도, 뭐 습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배 상태 같은 거를 데이터를 인터넷 전송, 뭐 저장 같은 걸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이 없는 경우에 토양에 물을 뿌려준다든가,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에 온도를 올려준다든가 온도를 낮춰서 이 최적의 뭔가를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없는 경우에 이 우리가 뭐 전등을 켜준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그 커튼을 걷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적의 우리가 뭐 이 발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퓨처텍의 IoT 딸기 시스템, 재배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센서를 이용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원격 재배 같은 게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 농식품부의 IoT 기반의 스마트팜 같은 게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이 농업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주에 우리가 참외팜 창조 마을이라고 하는 게 2015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그림을 봐 보시면 이 비닐하우스 안에 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습도나 아니면 CO2,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 농도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이 습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물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는지 같은 거를 확인하는 센서들과 이 제어 판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우리가 냉난방을 제어해서 온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아니면 팬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온도를 우리가 낮춰주거나, 외부가 공기가 찬 경우에 외부에 있는 찬 공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외부의 기상대라던가 뭐 이러한 어떤 센서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또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 그 생육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T를 기반으로 해서 온실 환경 그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등을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할 수가 있고요. 농업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 서비스를 위해서 이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단말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출입 시에 이 농업인의 얼굴 인식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 농작물 도난 방지 및 우리가 자산 및 안전관리도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이러한 우리가 다양한 스마트 팜의 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 사찰함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스마트 팜을 이용해서 이 재배나 이런 쪽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유통과 소비 쪽에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농수수심 우리가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작년에 딸기가 좀 가격이 비쌌으니까 올해 또 딸기를 다 심게 되면 기본적으로 딸기 값이 폭락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줄이게끔 하기 위해서 뭐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구, 우리가 뭐 부산, 그 다음에 광주, 뭐 전주, 제주 이런 곳에서 이 딸기의 값이 뭐 동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다른 쪽 지역보다 대구가 딸기 값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면 딸기를 대구에다 갖다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유통 정보의 실시간성 공유라던가 대응 같은 게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유통 시스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쪽에 뭔가가 더 많이 팔린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요. 뭐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맛들이 있는데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곳에다가 뭔가를 더 많이 뭔가 지급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배송을 할 때 뭐 우리가 초고속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배송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소의 어떤 발달의 상태 같은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으는 정보보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소를 이용해서 모으는 정보들이 보다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샘플의 개수는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에서 좋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샘플의 개수를 많이 모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다 이 소비자의 맞춤형이 되는 그러한 농산물 주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농산물의 이 전자거래, 뭐 이력 추적, 그 다음 유해 요소 관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화해서 또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도난이 발생했다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3D 프린터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식품 및 농자재, 농기구 부품, 그 다음에 도구 같은 거를 자체 제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도구보다 조금 더 나은 도구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했다 하시는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또 창의적으로 우리가 또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 스마트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두이노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아두이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특강이 있으니까 이 특강을 참조해 보시면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또 강의에서 어느 정도 먼저 설명을 하고 우리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는 우리가 이 IoT 기반의 가장 간단한 어떤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개발하실 때 이 PC라고 하는 호스트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 보드가 별도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PC처럼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PC에서 개발한 거를 아두이노로 전송을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스템, 그래서 PC와 이 아두이노가 서로 다른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PC에서 이 아두이노의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는 이러한 우리가 개발 환경을 바로 이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로스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아두이노 ID라고 하는 이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우리가 이 단일 인베디드 보드입니다. 그래서 외부 통신을 위한 어떤 다양한 포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 디지털 핀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우리가 CPU 역할을 하는 아트메가 뭐 328P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입출력과 아날로그 입력을 제공하고 있고, 그라운드와 5V와 3.3V의 이 전원 출력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하고 연결을 하기 위한 USB 포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디지털 핀이나 아날로그 핀, 그 다음에 전원 핀을 이용해서 다양한 센서들을 붙이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실제 이 센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두이노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개발 환경으로는 아두이노 ID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사이트로부터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소스 코드를 입력해서 일단은 개발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두이노로 이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일단은 실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ID는 이 www.arduino.cc라고 하는 것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이 아두이노와 관련된 설명들은 이 별도의 특강들이 있으니까 그 특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아두이노 이 자동 화분 물기주기 키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작업을 할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뭐 센서를 가지고 와서 일단은 이거를 만들어 보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센서들과 그 다음에 아두이노 그 다음에 부품들을 일단 구매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관계로 우리가 이 기존에 있는 어떤 상업화되어 있는 이러한 키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디바이스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판매되는 키트인데 여러분들이 이 아래 사이트를 가시면 일단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별도의 어떤 이 센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센서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아두이노가 하나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두이노 디지털 실드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 숫자 값을 4자리 숫자 값을 표시할 수 있는 이 4세그먼트 4세그먼트가 있는 쉴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릴레이라 그래 가지고요. 외부에 있는 모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릴레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물이 부족했을 경우에 이 펌프로부터 일단 물을 공급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 릴레이가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수중 펌프 모터를 연결할 텐데 이 수중 펌프 모터를 아두이노에 직접 연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수중 펌프 모터는 이 전기를 많이 묻기 때문에 아두이노에 직접 연결하시게 되면 아두이노가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릴레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아두이노를 제어할 그 아두이노에서 이 외부에 이 전원을 많이 먹는 장치들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220V로 되어 있는 어떤 전자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모터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고요. 뭐 우리가 릴레이에는 간단하게 외부 전원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외부에 있는 전자제품을 제어하기 위해서 릴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 센서가 있는데 일단 토양의 습도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옴스 센서가 있게 되고 이러한 어떤 이 전자 부품들을 이 아두이노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회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이 미니 이 브레드보드 같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들어가는 전원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 다음과 같이 이 전해 콘덴서라던가 그 다음에 점퍼 케이블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에서 우리가 우리가 또 한번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